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하고 제약바이오 특징주들, 오늘 좀 시장에서 관심 봐야 될 종목들을 볼 건데, 일단은 체크만 하고 갈게요. 대차거래 아까 보고 있었는데, 자, HLB 대차거래 봅니다. 공매도는 조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가 한 11%, 10% 나오고 있는데, 뭐 신규수량 상한수량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엘생도 뭐 신규수량 상한수량 비슷하게 나와요. 크게 늘거나, 뭐 그렇진 않고, 전에 들었죠, 전에. 지금 공매 나오고 있으니까. 자리만 체크하면 되고, 이런 거예요.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깼어요. 근데 월봉이라는 게 이번 주 5거래를 남고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하루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 빼고 6일 거래일인데 6거래일 안에 HLB는 20교선 위에 무조건 올려놔야 돼요. 이해하셨죠? 못 올려놓으면 3만원까지 밀려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주봉에선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제 믿을 건 일봉인데 241선 기준으로 지상지하로 나누라고 그랬죠. 제가 나눠요. 특히 지금 지수 영향을 잘 받고 있어요. 나눠서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 예전에 깨놓고 밀려놓고 바가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HLB를 단기 치겠다. 그러면 24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면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어제 제가 리브세라닙의 얘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리브세라닙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잘 들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엘생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달 말이사 꼬리를 달고 20개에서 올려놓게 되면 더더욱 확신이 강해지죠. 확실히 리브세라닙이 좋으니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나 흐름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G는 아예 깨지 않고 있죠, 지금. 아예 10개선도 깨지 않고 있고, 뭐,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굳이 매수하시려면 24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엘테가 보시게 되면 미국 FDA 안구건조증 추가 임상을 신청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줘. 저는 뉴스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알았어. 자리만 지켜줘 하시면 돼요. 엘생이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이번 달 끝나봐야 알지만 결론은 얘도 이제 꼬리다고 올라갔지만 HLB하고 엘생 같은 경우도 올려놓겠죠. 올려놔야 좋으니까. 자, 근데 제가 20교선에 잘 지켜주고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거고 유지가 잘 돼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당연히 추세를 유일하게 안 깬 친구예요.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다시 오게 되면 매수 240선 근처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HLB 글로벌은 그냥 겁내지 말고 이 공간에 사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서 겁낼 자리는 이런데요. 이런데 좋은 뉴스와 함께 막 월봉 고점에서 막 현대로템 방산주 막 날라간대. 막 폴란드에 엄청 많이 수출한대요. 원전도 폴란드로 간대요. 한신기계 월봉 쳐서 고점에 있는데 사는 게 가장 좋은 뉴스가 떴을 때 월봉 고점인데 이런 데만 사지 않으면 이런 자리들은 최소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 보시고 노터스는 아직 손대지 마요. 어제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대지 말라고 날라갔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손대지 마요. 그냥 오늘 날라갔으니까 내일을 기다리면 돼요. 내일 날라갔다가 요렇게 내일 같은 날 거래량 터졌죠. 터졌으니까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져서 21선 찍고 나가면 매수. 그냥 쭉 날아가면 사지 마요. 어차피 주종 들어오니까. 주식은 조정권에 사는 거지 뛰나갈 때 내동매만 한다고 그러지 마요. 그냥 놓쳤어 날아가면 구경해. 그냥 날아가는구나. 잘 날아가는구나. 집값이 어디까지 날아가겠어. 조정 들어오겠지. 조정 들어오면 사시면 돼요. 자, 신라젠의 이슈가 하나 떴는데 기술 도입 항암제 임상 9차를 위해서 스위스를 갔대요. 스위스 간 건 알겠으니까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엄연히 지금 자리를 못 지켜주고 있죠. 월봉에서는 이전 고점 맞고 떨어진 것 뿐이고 주봉에서 나는 어디서 살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두선 근처예요. 한번 찍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두선 가격이 정확히 1,700원이거든요. 1,800원이나 1,700원 근처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이대로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고 기다렸다가 21선 찍고 나갈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니까 기다려야 되고 주식은 내가 사준 자니까 주식이라는 걸 함부로 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상 날아갈 때 사지 마요. 아니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날아갈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수익에 먼저 너무 수익을 내려고 수익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내가 얼마나 손절을 칠 건지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부동산하고 비교해드리죠.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하고 아파트를 살 때 과연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부터 생각하고 사거든요. 주식은 도대체 수익 먼저 생각하고 사요. 주식도 손절 먼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야 돼요. 신라젠도. 자, 올리패스 행보가 좋은데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 5개월선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5개월 맞고 떨어졌고 주봉에서는 아직도 20선 막혀있죠. 사실 제일 좋은 건 20선 뚫어주고 안착해줘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거기 못 가서 오늘 기다리고 이렇게 눌림목 주거나 21선이 오면 매수 올만해요.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자, 유틸렉스는 꾸준히 보는 게 좋아요. 이 정도 공간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커요. 지금 월봉에서 2달 전에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요 분들이 세력이에요. 뭐 2달을 더 힘들게 할지 3달을 더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요 분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안 팔아요. 아무리 못 가도 이런 데 팔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자, 바이오로스, 파마 얘네들 이제 한동훈 관련주기도 하고 사실은 외바닥이라도 그렇긴 한데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으니까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단지 시간은 걸릴 수 있으니까 분할로 잘 모아나가시는 게 좋다. 해보시고 대마 관련주죠.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우리바이오가 아직도 잘 지켜주고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좀 믿고 참고 기다려도 될 것 같고 이 화일약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일약품도 오늘 이 시선 찍고 나갈 때가 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자, 이 얘기를 실방에서 해드렸고 이 부분이 편집에 나갈 거라 하나 알려드리면 요렇게 아침 8시 15분에 요게 이제 편집에 나가다 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VIP 멤버분들 이상분들 여기서 제가 얘기해드리는데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8시 15분에 만나면 제가 이게 화일약품처럼 이런 자리들 매수 타이밍이 되고 아까 이메이드 플레이도 알려드렸죠. 이메이드 플레이도 얘기해드렸듯이 왜 이메이드 플레이를 여기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모아 나가시면 되고 지하이텍처럼 우리가 갈 자리가 종목 예전에 한번 찾아보고 갈 자리가 있을 때 사야 되는 이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신규로 가입하신 VIP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생겼어요. 쫙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제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랑 같이 있으면 좋은 게 내동매매를 잘 안 하게 돼요. 제가 살 자리에서 꼭 사라고 하기 때문에 내동매매는 제가 막 혼낼게요. 어쨌거나 자, NC투는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서린바이오가 이 정도 자리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제약바이오주를 꽤 좋아하진 않지만 서린바이오 이 정도 위치는 낮은 친구고 모더나가 어제 꽤 올라갔죠. 모더나 관련주기도 하고 삼성바이오로스 관련주기도 해요. 어제 8% 뛰었어요. 약가 올린대. 약가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화이자가 뛰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서린바이오를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재물을 잘 보게 들었죠. 재물을 잘못 보게 되면 중장기로 끌고 가기가 불안해요.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서 또 쓸데없는 짓도 하고 유상증자 하다가 그랬거든요. 자, 일단 배당 수익률이 0.84%예요.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배당을 주는 종목을 하는 게 좋아요. 중장기라는 게 6개월에서 1년 이상 들어갔거든요. 배당은 받아야지. 주식은 떨어져도. 자, PBR이 1.28인데 이게 바이오주 치고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1.28이. 뭐 철강이나 자동차가 0.5나 0.6은 이해하겠는데 바이오주 1.28은 너무 낮은 거예요.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거든요. 시총이 995억인데 매출이 비슷하죠. 괜찮은 거예요. 영업이익 적자 난 적이 없어요. 바이오주가. 굉장히 단단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배당도 주고 현금률이 1900%, 부채비율이 60%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가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죠. 더군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삼성에서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때 흔들렸는데 이 흔들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를 빨리빨리 사고 앞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종목을 고를 때는 제가 공부하고 고르라고 그랬죠. 아무거나 사는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뭐가 좋냐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좀 돈을 잃더라도 왜 잃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나이백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사실 여기가 목표가라 찍었거든요.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헷갈리면 기다려야 되는데 21선을 찍고 나갈 때가 제일 좋아요. 기다렸다 여기가 맞고 소마진이 좀 애매한데 소마진에 끼가 좀 있어요. 단지 여기를 찍었어요.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목표가인데 목표가 찍었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데 60선 밑에 있죠. 지금 위에 있죠. 지금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아직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이 친구 잘 때요. 뛰고 자 보겠습니다. 뛰고 눌린 목 주고 뛰고 눌린 목 주고 뛰고 눌린 목 또 줬죠. 21선 근처 매수. 이해하셨죠?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자, 지금부터 재무는 본인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재무 제가 다 봐드렸다가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도 본인분들이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멤버는 제가 따로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재무 보는 법. NK맥스가 위치는 낮긴 한데 추세는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우주선의 가격이 12,620원이기 때문에 저걸 뚫어줄 때 사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바디텍 매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 금요일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그런데
이게 외바닥이긴 해도 5주선 위에 올려놨거든요.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야 될 자리는 21선 근처가 되죠.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사실 어제 5일선 찍고 날아갈 줄 알았더니 안 날아갔거든요. 땡땡이가 안 생겼어요. 땡땡이의 기본은 전일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밀린 거죠. 근데 중기적인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도 돼요. 자, CTC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CTC 바이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어떤 좀 방송상이라 좀 글인데 여기 삼상서 유효성이 확인이 됐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땐 제가 뉴스를 믿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뉴스를 믿지 말고 거래량하고 추세를 믿어야 되는데 엄연히 추세는 우하이긴 해도 이 정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떨어진 친구가 주봉에서 보니까 이렇게 5선 위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대량거래 터졌어요. 오늘 내동매매만 하지 않았다면 제가 기다리라고 그랬죠. 절대 쫓아가 사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 친구를 지금 살 자리가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20선까지 밀려줬다가 거래량 터졌으니까 색깔에 상관없이 다음날 사시면 돼요. 이 친구는 이따 내일도 볼 거고 이따 시황 정리할 때도 볼 거예요. 시황 정리를 제가 보통 오후 4시에 하는데 오후 4시에 한번 살펴보고 과연 살 자리가 있는지 그때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도 좀 보고 있는데 공고만 참 그죠?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5일선. 5일선까지 밀리면 기다려보죠. A 프로제는 여길 안 깨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반등했을 때 변곡점인데 안 깨고 딱 찍어줬어요. A 프로인지 A프로인지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보통 서점에 가면 거래량에 주목하라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터진 친구들을 잘 봐야 되고 이제 뭐 지하텍 같은 건 날라갔으니까 아까 본 그 세린비엔지 같은 애들 얘네들도 사실 오늘 특징주긴 한데 지금 떴으니까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시황 정리하기 전에 제가 어떤 종목들을 특징주로 갖고 와야 되는지 볼 거고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대량거래 터졌는데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올만해요. 자, 셀트리온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쭉 사셔가지고 잘 모아 나가신 다음에 수익을 내가 농사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을 내년이나 내후년쯤 하겠다. 뭐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하시면 돼요.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셀트리온 그룹들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아요. 피플바이오. 이 진단키트, 치매 진단키트 관련해서 피플바이오, 엔젠바이오, 현대약품, 퓨처케임 볼만해요. 이 친구들은. 피플바이오는 좀 이제 먹을 폭이 자꾸 작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5선 안 깨고 있죠. 피플바이오 5선 근처 매수고 엔젠바이오는 5선 깼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면 안 되긴 한데 일단 좀 볼게요. 좀 기다렸다가 좀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려 사시면 되고 일단 당연히 여기서 사시면 손절이고 현대약품도 끼가 있어가지고 순간 띠랑률이 높아요. 이치는 낮아요. 이치는 주봉에서 추세 깼기 때문에 좀 밀릴 때 사시면 되고 이셉지스 아까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웨브서틴, 파바갈 뭐 대규모 수량 기대감이 있대요. 알았으니까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위치가 낮죠. 해도 넘어갈 때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런 이슈 아니래도 올라갈 때도 됐고 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죠.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5일선까지 밀려준 매수 거래량 터졌죠. 살짝 늘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 사지 말고 지금 이제 23% 찍고 왔으니까 내동매매 하지 말고 내일 같은 날이나 내일 모레 5일선 찍고 나가면 매수. 이해하셨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땐 제가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쫓아가 살 필요가 없어요. 쫓아가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내가 이 친구를 어디서 살 건지만 결정해주면 돼요. 특히 이런 친구들이 앞에 만약에 장전 시간에서 장난을 친다? 띠랑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VIP머니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내일 아침 8시 15분에 다 알려드릴게요. 저녁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굳이 걱정하셔도 되고 내가 이런 거를 매일매일 수첩이나 메모장에 적기 싫다. 그러면 제 영상 보시면 돼요. 제가 제 영상을 꼭 구독, 좋아요 하라고 잘 안 알려드리거든요. 굳이 안 보셔도 되니까 보기 싫으신 분들은 본인분들 스스로라도 수첩에 적거나 메모에 적거나 시황 정리를 반드시 하고 나가는 습관이 무조건 중요하고 그게 안 되시면 제 영상 보시고 수첩에 나름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이걸 혼자 했었어요. 혼자 하다가 방송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제가 바닥 관련주 잘 보라고 그랬죠. 2차 전지를 모든 종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윈텍이 전기차 2천지 핵심 소재 동박수요 급등. 윈텍의 월봉의 이치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제가 이 친구가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친구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월봉의 바닥권이죠. 우리 외바닥이긴 한데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일봉에서 이치가 낮죠. 월봉에서 낮고 지금 대략 터지고 있죠. 사실 이 친구 여기서 좋아했었거든요.
시장 분위기 이런 데 왔으니 더 사시면 되고, 꾸준히 모아나가도 인텍이나 V현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큰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커요. 이해하셨죠? 2차전지 관련주니까. 그런데 물론 LNF, 에코프로, 에코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첨부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높잖아요.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거 어떻게 사? 노예왕인 거 사지 마요. 살려면 유일에너테크, 원준,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 좀 높아. 얘네들 살자, 얘네들. 그죠? 포스코엔텍은 좀 떨어지면 사야 되고. 아마 또 어쨌건 뭐 2차전지 관련된 낮은 종목 많으니까 에코프로 H는 이런 애를 사야죠. 이런 애. 월봉 H가 낮잖아요. 지금. 그죠? 얘네들을 사놓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주식을 사더라도 되도록이면 싸게 있는 거 사는 거예요. 싸게 있는 종목. NS 원익편익 합병했죠. 뭐 배터리 타워업체로 나간다는데. 사실 NS는 지금은 좀 불편해요. 지금은.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살만은 한데 애매해서 요 20주선이 진짜 목표가라 찍은 거거든요. 기다렸다가 눌림목 좀 세게 주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시장 무너져서 만약에 이전 찍었다. 여기서 사자고 여기서. 지금 사지 말고 요런 데까지 기다리고 제가 이런 자리가 왔을 때는 어차피 NS를 제가 맨날 볼 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런 데가 오면 날카롭게 사시면 돼요. 제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CI, 태양광 공장 증설.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월봉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늦었네. 늦은 건 아니고 어차피 저는 SDL이나 신성에너지, S에너지 얘네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도 월봉 해치가 다 바닥권에 있어요. 여기서 사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SDN도 신성이 있고 미국의 IRA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건데 바닥주에 있고 얼마 전에 알려드린 대로 갑자기 전 세계적인 전기차 그 친구들이 풍력 투자한대요. 근데 풍력 관련주를 유니슨도 그렇고 뭐 푸메탈도 그렇고 다 바닥권에 왔어요. 다시 CS 베링 빼고 푸메탈 태웅 같은 태웅은 특히 그 조선기차적 관련주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 삼형엠텍 다시 받아왔죠. 삼형엠텍 여기서 사시면 돼요. 그냥 기나무 갖고 사시면 삼형엠텍으로 손실 볼 확률 별로 없어요. 안전빵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풍력 관련들 잘 보고 계시고 USB-C 타입 얘기로다 신나콘택이 날라갔는데 상한가에 붙은다는 또 근데 사실 이 친구를 제가 아침에 멤버한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잠깐 붙었다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아무리 종목이 이슈가 좋아도 일단 15%가 뛴 친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샀으면 14% 먹었겠죠. 그런데 물릴 확률도 크고 더구나 목표가가 15% 뛰었을 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니까 살 게 없더라고요. 안 샀는데 잘 드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일단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리튬 관련해서는 제가 살만한 종목들이 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카카오톡의 그 배터리 폭발 사건, SK CNC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배터리 말고 LFP 계열의 배터리를 좀 바꾸자라는 이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수혜를 보는 게 LFP, 리튬 인산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CATL 같은 경우는 벌써 LFP 배터리죠. 근데 화재 사고가 적고 일단 원가가 낮아요. 이쪽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에요. 이걸 낮춰야지만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런 걸 하려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계열이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파워넷이 그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월봉 해치가 낮죠. 물론 낮다고 그래서 추세 깨진 거니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놓은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20주선까지 갈 수 있는데 저기만 가도 20%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여기 매수죠. 여기 21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예전에 LFP 배터리 하면 코인테크가 대장주였는데 다시 왔어요. 바닥이 다시 와서 사기가 좀 애매해도 굳이 하시려면 이렇게 근처 바닥 근처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고 세방전지 같은 거 친구가 좀 볼만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요렇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한머티어리얼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항상 신규 상장도 조심해야 되고 최소한 사고 싶어도 30분봉 선상에서 5선 돌려놓으면 매수. 야사자가 중간 딱 뺄 수 있어요. 여기 5선 근처 매수해요. 돌파해주면 아모그린텍은 좀 애매해요. 월봉 H가 좀 애매해서 패스고 펜스타 프라이즈는 위치가 낮기는 한데 이 친구는 조금 볼만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뭐 50에서 깨지 않는 매수 깨면 손절이고 CIS는 풍력 관련주죠. 이게 이 LFP 쪽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우하이 때 패스. 결론적으로 뭐냐면 살만한 게 파워넷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섹터 공부를 하죠. 이렇게 섹터 공부를 쫙 하는데 뭐 2차전지 섹터, 뭐 자동차 섹터, 바이오 섹터 뭐 많죠. 면역항암제 섹터, 뭐 리튬 섹터 많죠.
태양광 섹터. 근데 이 종목들 중에 다 살만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섹터 중에 살만한 게 요 위에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골라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다 내가 과연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내가 단기 투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주식을 사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걸 먼저 결정해 놓고 주식을 사야지 함부로 막 뛰들어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전 시장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장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골드분들 이상 분들은 우리 만나죠. 1시 15분에 만날 거니까 반드시 1시 15, 1시 반, 죄송해요. 이게 1시 반인데 자꾸 제가 그 1시 15분이라고 헷갈리니까 1시 30분에 만날 거예요. 일단 저 또 일을 좀 몇 개 봐야 되고, 하루 종일 영상을 찍다 보니까 관공서 일이고 뭐고 하나도 못 봐요. 그래가지고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본대고 또 점심시간 지나고 또 가야 돼서. 자, VIP 멤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는 게 영상 보는 거고, 제가 또 한번 VIP 멤버 이상 분들은 한번 모일 생각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모인다는 게 아니라 한번 실방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아까 알려드린 계좌에 관한 얘기 이런 걸 좀 해볼 생각인데, 주말에 한번 날 잡아서 하죠 뭐.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1시 15분에 다시 뵐게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